네, 고대사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대 경제와 사회 부분 12문제로 한번 같이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앞선 시대 문제 풀면서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는 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보고가 귀국 후에 왕을 알현하여 라고 나오네요. 장보고 얘기가 나옵니다. 장보고가 나오면 신라 시대 역사 중에서도 신라 말기 부분인 거 알 수가 있겠죠. 신라 말기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온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청해에 진을 설치해서 해적의 사람을 중국으로 잡아가는 것을 막으십시오. 그래서 왕이 장보고한테 군사 1만을 주어서 청해진 대사로 임명을 해주게 되죠. 이 신라 하대 말기의 일입니다. 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은병이 화폐로 제작되었다. 은병을 화폐로 쓰는 거 고려 시대 일입니다. 활구라고도 하는데 약간 조그만한 조롱박 미니어처처럼 만들어가지고 은을 화폐로 쓰는 게 있었어요. 고려 시대로 넘어가요. 낭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이 낭랑이랑 외에 철을 수출한 거는 변한, 삼한 중에 하나였던 변한이랑 금관가야 해당되는 시기죠. 요거 시기보다는 앞서 있으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이거 고구려 창고입니다. 약간 땅에서 붕 떠있는 창고라 그래서 부경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거예요. 시대가 앞서 있습니다.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 후반까지 넘어가야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니네요. 울산을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국제무역항으로 울산이 번영을 하게 됩니다. 네, 요게 정답입니다. 울산이 경주하고 별로 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국제무역항이 번성을 하려면 수도에서 별로 멀지 않아야 돼요.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1번에 5번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네, 경제 상황 또 물어보고 있네요. 각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상세 정보, 이거 무슨 유물, 지류 유물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봐선 잘 모르겠어요. 서원경 부근에 4개의 촌락의 인구, 토지, 소와 말의 숫자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근데 이거 촌락 문서죠. 민정 문서라고도 합니다. 이거 신라시대에, 이 통일신라시대의 민정문서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 이게 일본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이 문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 국가의 촌락의 경제 상황 등을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골라볼게요. 은병이 화폐로 제작되었다. 고려시대라고 했었죠. 활구, 이거 아니고요.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잖아요. 더 앞선 시기입니다. 목화,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이 나와가지고 재배되는 거는 조선시대, 이 후기로 넘어가야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맞죠? 요 아까 울산항 잠깐 나왔었는데 요 2개의 항이 무역항으로 번성을 하면서 크게 경제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4번. 마지막 5번.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직전법이 실시되었다. 요거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되죠. 세조 때로 가야 되니까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 4번이고요. 3번으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3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청해진 나오고 법화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시기를 또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 국가의 교역로를 표시한 것입니다.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교역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이 국가. 장보고는 신라 사람이죠. 통일신라 사람이죠. 통일신라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사만통보와 해동통보, 이거 화폐입니다. 이 엽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엽전으로 부르진 않았지만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이 돈을, 화폐를 발행했던 거는 고려시대로 넘어가야 되고요. 고려 숙종 시기로 가야 됩니다. 통일신라 아니죠.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습니다. 이거는 발해 얘기입니다. 발해 얘기고요. 고구마, 감자 등의 구황작물을 재배했다.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특수행정구역인 소에서 여러 물품을 생산하였다. 향, 소, 부곡 기억나시나요?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 이름이었죠. 조세 수출을 위해서 3년마다 촌락문서를 작성했다.
이게 유물로 일본에서 발견된 게 있었죠. 자, 5번입니다. 5번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3번에 5번이에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빈출 키워드 달려있네요. 빈출.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제는 익숙한 게 나오죠? 이거 민정문서입니다. 민정문서. 통일신라의 촐락문서죠. 민정문서에 대한 내용인데 통일신라입니다. 이거 맞는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통일신라. 일단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진 않으셔도 되고 여기 지금 이거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촐락문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나라에서 파악을 하려고 했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이 민정문서 관련된 내용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제 상황으로 통일신라 거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낙랑군가 외에다 철을 수출한 거는 통일신라랑 관계가 없죠. 이거는 변한이랑 금광가야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아니에요.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던 거는 삼국시대 고구려 얘기입니다. 고구려.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이거 고려시대 거죠? 아닙니다. 특산품으로 솔빈부 이거 나오면 이거 발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네, 무역항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거 언급이 되면 이거 통일신라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빈출 키워드에 나오는 거 4번에 5번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문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 문제 5번. 밑줄그은 인물이 활동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새롭게 중건된 산둥반도의 적산 법화원입니다. 법화원. 힌트 하나 또 나오고 산둥반도래요. 중국이죠. 이 사찰을 창건한 인물에 대해 말해주세요. 당나라의 건너가 군인으로 활약을 했다. 왕이 쟁탈전에 가담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문성왕이 보낸 자객에게 살해당했다. 이 사람 누군가요? 당나라에서 군인으로 명성을 떨쳐서 금이 환영한 사람 장보고입니다. 장보고가 활동한 시기는 신라 하대가 되겠죠. 이때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된 거는 고려시대로 넘어가야 되네요. 아닙니다.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가 소개되었다. 이것도 통일신라가 아니고 고려시대로 넘어가야 나오는 얘기입니다. 면화, 고추 등의 상품작물 재배됐다. 이거는 이 상품작물이 나오거나 무슨 전문 경영인 언급되면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조선시대도 초기가 아니고 후반부로 넘어가야 되겠죠.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전개되었다. 딱 장보고 얘기잖아요. 여기 4번이 정답이네요. 4번.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고려시대에 수도의 개경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를 설치를 했던 고려시대 관련된 얘기라서 해당 사항 없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에 4번으로 찾았고요. 6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6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물이 하나 나오네요. 사실은 이 유물만 딱 보고 나서도 이거 무슨 문제 나오겠다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유물이죠. 이것은 이 가 국가의 5경 중에 하나인 일단 여기서 힌트 하나 동경 용원부 유적에서 발견된 불상입니다. 나란히 앉아있다. 부처님이 2명이 지금 앉아있죠.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불상 이거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불병좌상이라고 하는데 5경에 동경 나오면은 이거 발해가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고구려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 만들었다라는 거 이 불상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 국가는 발해입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외에 칠지도로 만들어서 보낸 거는 발해가 아니고 백제입니다. 백제. 근초고 왕 때죠. 2군 6위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한 겁니다. 고려시대.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와 교류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땡땡도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일본도도 있고 영주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길을 통해서 각국과 전부 다 교류를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발해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신라하고 어찌 보면 친할 수가 없는 관계인데도 나중에 신라하고도 이런 길을 트고 교류를 한 모습을 보여주죠. 3번이 답인데 나머지 오답 볼게요.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마련한 거는 요 정치기구 나오면 바로 궁예가 떠올라야 되죠. 후고구려의 궁예가 한 겁니다. 구주 오소경의 지방행정제도를 갖춘 거는 통일신라 얘기죠. 통일신라.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을 수가 있었어요. 네, 7번 보겠습니다. 7번, 다시 7번으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긴데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한번 볼게요. 한국사 온라인 강좌 홍보 문구 같은 게 있는데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이 국가가 뭔지 찾아볼게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 국가의 역사적인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주제를 보니까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나타난 이 나라의 역사 의식, 정해공주 무덤, 장문휴, 등주, 인안, 대흥. 이거 보자마자 알 수가 있죠. 발해입니다. 발해.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철전인 건원중보를 발행했다. 이 돈 같은 거 언급되면은 고려시대로 나와야 돼요. 아니에요.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거래되었다. 대표적인 발해의 특징이죠. 이 니은이 확실하게 맞는 겁니다. 니은 없는 거 지워버릴게요. 지우자. 여기 지워버렸어요.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을 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의 특징이었죠. 상수리 제도랑 같이 나오는 거. 요 디귿도 아닙니다. 그러면 디귿이 들어가는 것도 지웠고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국과 교류하였다. 요런 길 이름 같은 거 언급되고 뭐 신라도 같은 것도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요게 발해의 특징이에요. 리을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다면 답은 4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바로 소거하고 찾아주시면 돼요. 4번으로 답 찾았고요. 8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8번.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한번 찾아볼게요. 이 지도는 이 국가의 전성기, 사실 지도만 보고도 알 수 있죠. 지금 상경, 동경, 중경, 서경, 남경, 오경이 나오네요. 이 국가는 발해입니다. 발해. 발해죠, 발해. 발해 전성기 영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국가에서는 각지에서 말이 사육되었는데 솔빈부의 말이 당에 수출될 정도로 특산품이었다. 발해 특징이죠.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산둥반도 지역을 장악했었던 이정기 세력에게 많은 말을 수출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읽지 않아도 지도와 솔빈부를 통해서 이것이 발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옳은 거. 병란도를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과 무역을 한 거. 병란도가 나오는 거 이거 예성강 근처잖아요. 이거 고려 얘기입니다. 고려. 아니죠? 구황작물로 감자, 고구마를 널리 재배하였다. 조선시대로 넘어와야 돼요. 조선시대에 크게 흉년이 들었었던 명종 시기로 넘어와야 요거 만들죠. 아닙니다. 해동통보를 발행해서 화폐 유통을 추진하였다. 이 해동통보, 동전 같은 거 나오면 이것도 고려시대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시장관청 나오는 거 발해에서 우리가 언급된 적이 없었죠. 요거 아닙니다. 요 동시전 나오는 거는 신라 지증왕 때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5번.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서 주변국과 교역하였다. 거란도, 영주도, 신라도까지 나와야 되겠죠. 자, 5번이 발해의 특징입니다. 8번도 5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었고요. 네,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모여있는 페이지로 넘어와 볼게요. 가나 국가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아볼게요. 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성은 부여씨고 부여씨를 쓰는 나라가 어딜까요? 어라하라고 부른답니다. 이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백제입니다. 백제에서는 왕을 어라하라고 불렀어요. 특이한 호칭 중에 하나고 저기 부여에서 사실은 다 같이 갈라져 나온 성씨이기 때문에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씨 말고도 8개의 귀족 성씨가 또 따로 있기도 했어요. 가는 여기는 백제입니다. 백제가 나오네요. 자, 백제로 찾아주고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60개의 주현이 있으며 큰 성에는 녹살 1인을 두는데 도덕과 비슷하다. 나머지 성에는 철여근지를 두는데 도사라고도 하며 수도는 오부로 나뉘어 있다. 철여근지라는 독특한 관직명이 나옵니다. 요거는 고구려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는 백제고 나는 고구려예요. 옳게 연결된 거를 고르면 되겠네요. 백제에 대한 설명 찾아야 되는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를 둔 거는 백제가 아니고 고조선이죠. 이거 고조선이니까 아니고 자 마찬가지로 백제여야 되는데 거란도, 일본도 이런 거 나오면 발해잖아요.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네요. 나는 지금 고구려인데 설명 한번 볼게요. 태학과 경당을 두어서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거는 고구려 특징 많습니다. 고구려의
학교 교육제도 언급된 내용인데요.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나머지 볼게요. 정사암회의가 나오면 고구려 아니고 백제입니다. 잘못 연결돼 있죠? 가와 나에 동시에 해당하는 거라고 나와 있지만 골품이 언급이 되네요. 이거 신분제도잖아요. 신라 겁니다. 해당 사항이 없죠. 정답은 3번입니다. 9번에 3번으로 지금 답을 찾아줬고요. 10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0번. 밑줄근 대책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에서 찾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란 빈곤,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조직적으로 하는 행정을 말합니다. 전통사회에서도 구휼정책이라는 걸로 이런 일종의 복지제도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고구려 예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고국천왕 때 일이랍니다. 길에서 슬피 우는 사람을 만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왕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위로하고 재상 을파소와 함께 요 대책을 마련하였다. 네, 이거 진대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진대법. 1번에 바로 정답이 나오죠. 명제상 을파소 이야기. 상평창을 설치해서 물가를 조절하였다. 이거 고려시대 때 설치하는 거죠. 아닙니다. 구황촬뇨를 가능을 해서 기근에 대비하였다. 조선시대 명종 때 일입니다. 명종 때 일이고요. 구제도감을 설립해서 백성을 구호하였다. 도감 같은 거 나오면 고려시대로 언급된다고 했어요. 해민국도 고려시대 겁니다. 아니죠? 정답은 1번으로 바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10번에 1번이었고요. 11번으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11번. 자, 밑줄근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대하찬으로 승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관직에서 힌트가 한번 나왔고요. 고맙네. 하지만 육두품인 자네는 이 제도 때문에 아찬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네 그려. 육두품이라고 나오고 이 제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은 골품제입니다. 신라의 신분제도였던 골품제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골품제의 설명. 1번, 원화의 기원을 두고 있다. 이거는 골품제가 아니고 화랑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화랑도. 을파소의 건의로 처음 마련된 거는 진대법이죠. 서울의 관직 진출을 법으로 제한하였다. 서얼, 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서얼? 이거 아직은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거라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서자하고 얼자를 앞글자를 따가지고 한 거죠. 첩의 자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관직 진출을 법으로 제한하였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서 나오는 제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시대적으로 이제 맞지가 않죠. 조선시대 거예요. 집과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을 규제하였다. 맞습니다. 집이랑 수레의 크기 그리고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 같은 것도 전부 이 골품제로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4번이 맞는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골품제 설명. 마지막 5번 보면 문무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음서제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네, 마지막 1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2번.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계두는 신라 귀족 자문의 자손이다. 일찍이 가까운 친구 4명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면서 각자 자신의 뜻을 말하였다. 설계두가 이르기를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 요거를 따져서 진실로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한도를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중국에 가서 출세하고 싶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 나라에서는 신라에서는 귀족 가문인데도 출세를 할 수가 없대요. 능력이 뛰어나도. 이 가라고 하는 제도는 골품제도겠죠. 네, 골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진대법이 실시되는 배경이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고구려 얘기고요. 원성왕이 인재 등용 제도로 제정을 했던 거는 이 골품제도가 아니고 독서상품과입니다. 후주 출신인 쌍기의 건의로 실시된 거는 과거제도고요. 이거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권문세족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등장해야 되고요.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게 있었죠. 해당 사항이 없고 5번 집과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까지 일일이 규제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5번 골품제도 관련된 설명입니다. 네, 여기까지 12문제 풀었는데 지금 이거는 앞에 정치적인 거랑 경제적인 거 공부를 했을 때 계속 중복돼가지고 나온 것들을 따로 떼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문제에 나오는 오답들이 전부 다 이론적인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